네, 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저는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박동환 선생님입니다. 네, 1학년 1반과 1학년 2반을 맡게 됐고요. 전공은 지구과학입니다. 이런 영상을 좀 찍게 된 이유가 EBS 개념 강의 그거를 좀 듣다 보면은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좀 교과서랑 가르치는 순서도 좀 다르고 그래서 많이 질문을 했는데 그 EBS 강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괜찮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되게 폭넓게 하는데 도와주고 앞으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을 선택할 때도 많은 배경 지식, 기본 지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중간고사가 6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핀트가 벗어난 부분도 많지 않아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교과서로 영상을 좀 알려주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교과서를 좀 펴도록 할게요. 교과서를 좀 펴면은 제일 첫 번째로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첫 번째로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을 제일 먼저 배울까 좀 한번 고민해 볼게요. 단원 자체 이름이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이라고 하는 큰 단원이에요. 그 안에 어떤 물질이 결합하거나 어떤 규칙성을 좀 따져보려고 하면은 가장 그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게 우리는 중학교 때 원자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런 원자를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좀 더 작게 쪼개 볼 겁니다. 그게 바로 쿼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단원에 이런 원소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어떤 기본을 먼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될 거냐면은 먼저 그 작은 입자들이 빅뱅 우주 초기에서 만들어졌죠. 그게 이어서 원자가 이제 어떻게 생성되는가 뭐 그런 과정을 좀 배운 다음에 이런 원자가 생성된 과정을 우리는 빅뱅 우주론으로부터 알았죠. 그럼 이런 빅뱅 우주론이 어떻게 나온 거고 어떻게 우리는 빅뱅 우주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그 증거 첫 번째가 우주 배경 복사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인 어떤 스펙트럼의 원소비 3대 1이라고 원소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빅뱅과 원자의 형성 여기 보면 그림이 좀 나와 있죠. 그림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좀 그림이 아무래도 과학 같은 경우는 그림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요. 지구랑 이런 생명체는 정말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자를 한번 더 쪼개 보면은 그림이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원자 핵과 전자 중에서 원자 핵만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중성자와 양성자라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중성자랑 양성자를 좀 더 쪼개 보면 쿼크라고 하는 가장 작은 입자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쿼크가 무엇인지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쿼크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로 현재까지 6종류가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6종류를 다 알 필요는 없는데 두 가지 정도만 좀 볼게요.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좀 이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업 쿼크, 다운 쿼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 쿼크를 한번 좀 보면은 양전하가 플러스 3분의 2에 해당한 양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 쿼크 같은 경우는 음전하로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얘네들이 모여서 양성자를 이루고 중성자를 이룹니다. 그럼 어떻게 양성자를 이루는가를 좀 보면 위 쿼크 두 개가 모이고 아래 쿼크가 한 개가 모이게 되면은 양성자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 쿼크가 3분의 2다 보니까 이거 두 개면 3분의 4에 해당하는 값이죠. 아래 쿼크 한 개가 있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 하다 보면은 플러스 1.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압값을 가지겠죠. 그리고 중성자 같은 경우는 위 쿼크 한 개, 아래 쿼크 두 개. 이것도 아마 계산하다 보면은 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쿼크가 바로 쿼크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룬다라는 사실을 좀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할 거예요. 이런 되게 작은 입자인 쿼크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우리는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많이 들었죠. 그리고 138억 년 전이라고 하는 수치도 좀 되게 친숙한 편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138억 년 전에 우리는 한 점, 밀도가 높고 뜨거운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빅뱅 우주론을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림을 한번 좀 볼까요? 그림을 좀 보면은 우주 탄생, 빅뱅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최초의 입자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에 좀 뭔가를 배경 지식으로 알면은 우주는 한 점에서 되게 초고온이고 초밀도인 상태에서 폭발하면서 팽창한다는 사실은 알 거예요. 한 점에서 지금 현재 우주까지 되려면 팽창을 해야겠죠. 그러는 와중에서 온도는 계속 식어간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계속 온도가 내려가면서 지금 현재 원자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입자 형성은 실제로 되게 작아요. 0.0초? 되게 1초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최초의 입자가 형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좀 더 지난 거죠.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좀 더 시간이 지납니다. 지금 우리는 138억 년을 우주의 나이라고 보고 있는 와중에 지금 3분이 지난 결과 되게 짧은 시간이죠. 원자핵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핵은 아까 양성자랑 중성자가 충돌해서 지금 헬륨 원자핵을 형성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38만 년 빅뱅이 일어나고 38만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부터 원자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원자의 형성이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빅뱅에서부터 원자의 형성이 일어난 이유. 그래서 원자의 형성이 일어나는 것은 38만 년이다라는 사실과 이때의 온도가 3000 켈빈이라고 합니다. 3000 편의상 3000도라고 생각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요. 이렇게 되게 온도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그림 가지고 한번 다시 교과서를 좀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빅뱅 직후에 우주는 매우 고온의 상태였죠. 그래서 입자가 존재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죠. 되게 엄청 작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가 온도가 낮아졌죠. 그러다가 최초로 쿼크와 전자 같은 입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어떤 입자가 만들어졌나, 이 두 가지 종류가 무엇이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진 입자 두 종류는 바로 쿼크랑 전자라고 하는 것을 그 그림 가지고도 좀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계속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양성자는 어차피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 되겠고,
이런 양성자 중성자 합치면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자 핵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원자 핵이 형성이 되고 그 주변에 전자는 계속 있었던 거죠. 그 전자가 이제 이 원자 핵과 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바로 그게 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38년이 지난 후에 38년이 지난 후에 바로 우주의 온도가 더 낮아져서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계속 더 팽창을 하고 온도가 낮아지게 돼서 현재 우리 지금 지구까지 이제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빅뱅과 원자의 형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장을 좀 더 넘겨 볼게요.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 빅뱅 우주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쿼크가 만들어진다, 작은 입자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알아봤죠. 그럼 이런 빅뱅 우주론이 어떻게 좀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주적인 역사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과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과학자들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지금까지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역사를 생각을 해봤어요.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론으로 계속 변하지 않았다라고 한 거고,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것은 팽창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 개의 주장이 대립되다가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찰하게 돼요. 근데 스펙트럼을 관찰하다 보니까 적색 편의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적색 편의를 알아보려면 우리 도플러 효과를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도플러 효과는 지금 통합과학에서는 잘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지구과학 선택할 때는 좀 되게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천체, 어떤 빛이 지금 관측자에게 다가오고 있으면 이 빛의 파장은 조금씩 변합니다. 다가올 경우에는 파장이 짧게 변하게 돼요. 그리고 이 천체의 빛이 멀어지고 있으면, 관측자에서 멀어지고 있으면 적색으로 파장이 좀 길어지게 됩니다. 파장이 짧아져서 우리는 청색편이라고 하고, 파장이 길어지게 되면 적색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적색편이가 관측됐다는 의미가 뭐냐면 외부 은하를 관측했을 때 나의 관측자에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색편이가 일어나고 있죠. 그 말은 팽창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증거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프리드만이 이제 맞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다 이제 프리드만이 팽창 우주론을 얘기했는데, 호일이라고 하는 사람과 과모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팽창 우주론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됩니다. 과모프는 자료 보듯이 이런 생각을 했죠. 호일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모프랑 호일의 어떤 그 우주론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우주의 크기는 두 개 다 팽창한다라고 가정을 했지만, 이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호일은 우주의 질량은 증가 계속하고 밀도랑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빅뱅 우주론은 밀도는 감소하고 온도도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를 두 개를 대립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우주 배경 복사 관측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로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뭐냐면 자료 1을 읽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처음에는 빛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처음에 엄청 고온이고 고밀도 고온의 상태이기 때문에 빛이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주는 계속 식어가죠. 팽창하면서 약 38년이 일어나게 되면 빅뱅 이후, 그때는 온도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네, 3000K라고 했죠. 그리고 3000K 때 38년 때 어떤 게 만들어졌었죠? 네, 원자가 만들어졌었죠. 이렇게 원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빛이 계속 팽창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도 그 빛이 관측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진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배경 복사를 보면은
그 당시 3000K였던 빛이 3K의 온도로 지금 현재 관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관측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주론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빅뱅 우주론의 가장 큰 대표적인 증거가 우주 배경 복사였죠. 두 번째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가 3대 1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밝혀냈냐면 바로 우리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랑 헬륨 이런 것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스펙트럼이 일단 먼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스펙트럼은 지금 그림처럼 나와 있죠. 보면은 이걸 토대로 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스펙트럼은 연소 스펙트럼과 흡수선 스펙트럼으로 일단 나눌 수가 있어요. 연소 스펙트럼은 모든 파장 영역에서 연속적인 색을 나타내고 있죠. 그림처럼. 선 스펙트럼은 선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선 스펙트럼을 나눠지게 되면 흡수랑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에 대한 그림 좀 잘 보도록 하세요. 선 스펙트럼에서 흡수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왔냐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별빛을 관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빛을 관측했는데 이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다 보니까 어떤 저온의 기체가 그 별빛을 흡수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흡수선이 보이게 돼요. 이런 검은색 선을 흡수선이라 하고, 하지만 방출 스펙트럼은 기체를 관측하는 거예요. 고온의 별 주변에서 온도가 높아진 그런 기체를 관측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 색의 방출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소라고 하면은 여기서 방출이 된 거죠. 그럼 이게 수소 방출, 그러니까 수소가 방출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모르는 별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을 좀 정리했는데, 선생님이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죠. 지문처럼 여기 있는 빈칸, 여기 있는 흡수선과 방출선을 가지고 여기 있으면 수소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소의 양, 질량비 3대 1이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알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원소의 밀도도 좀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3대 1이 이제 왜 나왔을까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볼게요. 자료실에 있는 내용인데,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1대1로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중성자가 좀 붕괴합니다. 그래서 양성자랑 전자로 붕괴하다가 양성자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7대1의 상황이 돼버려요. 이렇게 7대1. 7대1 상황에서 이제 시작이 되면 헬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필요해서 헬륨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소 원자핵은 원래 7대1이었는데 2개가 없어지니까 12개. 만들어진 게 1개인데 질량은 4죠. 그래서 12대 4, 질량비가 3대 1, 이렇게 해서 3대 1이 됐다라고 하고, 이런 것은 가모프가 미리 빅뱅 우주론을 얘기했을 때 예측한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관측된 것과 정말 일치해서 빅뱅 우주론이 더 완벽한 론이 돼버린 거죠. 그럼 그 다음 장을 넘겨볼게요. 다음 장은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우주의 원소 분포를 어떻게 알아보는 건가에 대한 탐구입니다. 과정 2를 보면은 관이 분광기로 수소 기체가 되는 방정관에서 방출되는 빛을 관찰하고 나타낸 스펙트럼을 그림을 그려보래요.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빛은 어떤 스펙트럼이냐 하면 바로 방출 스펙트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출 스펙트럼, 그러니까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을 이용해서 방출 스펙트럼을 우리는 알아본 거죠. 그리고 이 방출 스펙트럼을 가지고 태양과 미지의 별에 존재하는 원소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먼저 태양을 한번 좀 볼게요. 태양을 좀 보면은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이 보이죠? 이때 여기 있는 흡수선이 뭘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보면은 수소랑 좀 일치하죠. 그래서 태양에 수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 헬륨도 볼게요. 헬륨 여기 있네. 그래서 헬륨이랑 태양에 헬륨이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나트륨도 역시나 똑같은 방법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태양에는 수소, 헬륨, 나트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미지의 별에는 어떤 원소가 있는지, 그래서 수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뭔가 흡수 스펙트럼이 생겨야겠죠. 근데 진짜 생기죠. 그래서 수소가 있구나. 헬륨, 나트륨, 칼슘 다 떠져 보면은 이런 식으로 미지의 별 또는 태양에 어떤 원소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탐구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정리해 보면은 휴대전화 화면에는 어떤 거 있냐, 어떤 스펙트럼이 있냐, 연소 스펙트럼이었죠. 아까 휴대전화 또는 형광등에 나온 빛, 이런 거 연소 스펙트럼이고요. 수소기체의 스펙트럼, 아까 방전관을 이용했죠. 그래서 방추의 스펙트럼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소가 바로 같이 있는 거고, 공통적으로 있는 거고, 그래서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우주의 원소 분포를 알아내는 원리, 바로 흡수선을 좀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별빛의 흡수선을 이용하면은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책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원소를 구성하는 그런 원소를 종류에 따라 고유한 스펙트럼을 나타내므로 별빛의 스펙트럼을 비교하면은 별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다. 우리가 방금 하는 실험이죠. 이렇게 해서 호퍼는 수소, 헬륨, 나트륨이 다양한 원소로 이렇게 태양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리는 별빛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흡수선의 세기는 그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밀도에 비례하고, 그리고 각 흡수의 선폭을 비교하면 질량비도 알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약 3대 1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와 별의 주된 재료가 바로 수소랑 헬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강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